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분의 저희가 고수분을 모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창업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용구 대표님을 오늘 좀 어렵게 모셨고요.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예비 창업자라든지 외식업이라는 창업이 생소하신 분, 뭐 생초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생초자. 인생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그런 분들에게 유익한 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 먼저 간략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저는 창업 분야에 컨설팅 분야에 들어온 지 이제 한 3년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됐는데 20여 년 창업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또 왜 제가 드리냐면 강산이 이제 3번 정도 변했잖아요. 약 30년 가까이 우리 창업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숫자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미래는 결국은 어제가 과거고 오늘이 현재고 내일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지 갑자기 미래를 예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창업피아라는 회사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었고 이제 한국 창업 트렌드 연구소라고 조금 멋있게 그냥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제 이 창업 트렌드 연구소를 만들었냐면 제가 교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과정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제가 한 5, 6년 동안 KBS에서 KBS 일라디오에서 역사그날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최원정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한 5, 6년 동안 KBS에서 라디오를 매주 수요일 날 생방송을 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에요. 제 코너가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코너의 빅데이터 창업 설명서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대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몇 개가 있고 브랜드가 몇 개가 있고 또 만약에 튀김집이다 그럼 튀김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 곰탕은 어떻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5년 6년 동안 느낀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이야 우리 그 상권 분석 프로그램 오픈업이라든지 뭐 등등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그냥 느낌 야 이거 좋다니까 내 말 못 믿겠어? 이게 끝이었어. 그거 믿어야 되나요? 이런 거 있는데 그 직관력하고 데이터를 딱 섞어버리니까 그냥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 예를 들면 어제 배민 외식업 광장에서 태희랑 같이 방송할 때 제가 데이터를 띄워줬거든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 활용하는 거를. 제가 옛날에 그 대왕 카스테라가 그 망가질 때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의 검증단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검증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거리 엑스파일이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왕 카스테라 보도하고 나서 그 종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저는 그 전부터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과 볼 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얘가 대왕 카스테라가 당장 무너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프의 패턴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망가질 것이다 그랬는데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그걸 보도하고 나서 뭐 역시 그건 이제 끝났는데 제가 PD한테 그랬어요. 그거 왜 건드렸느냐. 어차피 그건 망가질 거다. 그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저한테는 눈에 보이거든. 이번에 탕후루도 똑같아요. 이 탕후루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정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대왕 카스테라와 아주 똑같은 그래프 곡선을 그렸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탕후루 브랜드가 계속 본사가 생기고 있고 그걸 예비 창업자분들이 또 현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먼저 말씀드리면 3, 4개월 정도 급격하게 검색량이 뜁니다. 그렇죠? 소비자도 탕후루를 검색하고 창업자도 탕후루를 검색하는데 네이버 검색량이 그 키워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자와 반향을 그대로 드러나주는 거예요. 무조건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맞아요. 구글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음에서 검색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이는 도구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에요. 그걸 보면 그냥 거의 명확해요. 유의미하거든요. 똑같이 한 3, 4개월 쭉 떴다가 대왕 카스테가 어땠냐면 4개월 뒤에 폭락을 해요. 검색량이. 무슨 얘기냐. 내가 사람을 만났어. 근데 우리 규열 대표님은 매력적이잖아요. 난 되게 좋거든요. 사실 만날수록 좋아. 왜냐면 사람 되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만날수록 되게 겸손하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 또 찾아요 안 찾아요? 팀장님 또 찾겠죠. 똑같아요. 내가 뭔가의 그 음식을 취했을 때 그 이게 맛있다 그러면 반응이 다 똑같아. 뭐냐면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거는 네. 바로 네이버 검색량이에요. 계속 이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번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야, 근데 이 사람 다시는 안 만나. 근데 음식을 따지면 한번 먹어보고 안 건드려. 네. 그러면 네. 그대로 관심이 무너지는 거라서 네. 그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에 그냥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출점 또는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이제 업종별 메뉴별로 또 네이버에서 네. 네. 그 또 지역별로 맛집별로 네. 다 네. 검색량 파악하는 걸 좀 오. 알려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해요. 오, 네, 되게 매출도 세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대표님도 쓰시는구나?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네. 되게 유의미해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쓰는 도구가 있는데 네. 그 빅데이터 도구 중에 SNS 연관어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예, 예. 아시죠? SNS 연관어 그리고 긍정어 부정어 그러니까 네네. 똑같아요. 네네. 탕후루를 블로그 그리고 트위터 제가 매일 하는 인스타그램 등등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도구에 이제 글을 쓰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이 키워드와 빈번하게 일어나는 키워드를 뽑아주고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요. 썸트렌드예요. 그 네이버에다가 썸 트렌드라고 네, 검색하시면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준다. 네, 이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과 지금 말씀드린 썸트렌드의 SNS 연관어와 긍부정어를 보면 바로 코앞을 예측할 수 있어요. 긍정 부정어 비율이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브랜드를 이제 선택할 때 네. 조금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럴 수 네. 있죠.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주 예리하시군요, 우리 규열 대표님. 네. 첫 번째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중요한 게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두 개만 생각하라라고 제가 두 얘기하고 개요? 일단 그 얘기하기 앞서서 네. 하나는 추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그래프도 그래프의 객관적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네. 어느 정도 관심이 폭발적인 객관적인 지표인 숫자도 중요한데 흐름이에요. 흐름.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네. 살다가 네. 갑자기 오늘 잘해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맞아요. 뭔 일 생겼나? 네. 뭔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잘해왔어. 이게 우리가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잘하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 네. 얘가 날 떠나려고 하나? 네. 갑자기 잘해주지?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추이,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네. 일직선인지 아니면 네. 지속적 상승인지 네. 지속적 하락인지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백다방을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 백다방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리는 건 백다방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 커피 전문점의 완전 원조예요. 처음 백종원 씨가 만들었어요. 전 지금도 안 까먹어. 영동시장에 900원에 팔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백다방은 지금까지 추이, 검색량의 추이가 그 절대적인 숫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직선이에요. 계속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망 아이템 볼 때는 이런 패턴이 중요한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탕후루를 올라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시점에서 네네. 패턴은 제가 대왕 카스테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3, 4개월 정도 갑자기 급상승하다가 네.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뚝 떨어져요. 검색량이 뚝 떨어지는 그치? 거죠. 그게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뚝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또 뚝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제가 정점에 올랐을 때 네. 한 4개월 정도 올랐을 때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2번, 3번 정도 떨어졌다. 여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유행 아이템으로 끝나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아시죠?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지도 나오고 그 매출이라든지 뭐 단기 순위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1+1법 아시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면 미투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아서 네. 우리 규열 대표님이 뭐 떡볶이 전문점을 해. 근데 네. 되게 잘해요. 나 저걸 딱 보고 그대로 베껴요. 그대로 베껴서 규열 떡볶이면 난 그냥 홍콩 떡볶이를 하거나 네. 구열 떡볶이, 네네. 규얄 떡볶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냥 뭐 공정위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그냥 바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 사기꾼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엄청 들어오죠. 그래서 법에서는 1+1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만 그렇지 프랜차이즈 사업 그게 권한을 1+1 그게 저는 이제 1+1법이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1+1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정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탕후루의 미투 프랜차이즈가 잘 보이지 않아요. 검색창에 탕후루만 검색하면 이제 탕후루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브랜드가 서너 개밖에 없네? 그럼 과포화 상태가 아니니까 나 지금 그냥 해도 되겠네? 자, 이 1+1법 때문에 네. 못 들어오는 건데 어디서 이럴 때는 봐야 되냐면 이거는 많은 사람이 모를 거예요. 우리가 상호 등록할 때 어디다 하죠? 특허청이죠. 네, 특허청. 이거 어디서 보냐면 네. 저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탕후루를 하려면 네네. 이거 상표 등록을 먼저 하고 싶거든? 남이 할까봐? 상표 등록 출원 개수를 봐야 돼요. 출원 건수가 30개, 40개, 50개, 100개, 몇백 개가 늘어나는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그냥 특허청. 특허청, 네. 키프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키프리스요. 예, 맞아요. 키프리스 들어가면 네. 거기다 탕후루 검색하잖아요. 뚝뚝 떨어지는데 공급 제한 자꾸 늘어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먼저 네. 상표 등록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의 브랜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네네. 1년이 지나서 너무 과포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유망이 될까 유행이 유행이 될까라는 될까. 것도 우리가 판단하게 와, 되죠. 이거 오늘 엄청난 꿀팁을 또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할 때 유망한 브랜드와 유행한 브랜드를 판별할 때 특히 어떤 게 유행하는지 나도 편승해서 뭔가 이 브랜드를 창업해서 돈을 벌어볼까 할 네. 때 요 두 그렇죠. 번의 사이클을 돌면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검색량을 먼저 파악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가 지금 얼마나 그 출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지. 예, 그걸 파악하면 하고. 이거 좀 지나면 다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브랜드가. 예.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이거 다 방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유, 좀 오늘은 방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또 네. 어떻게까지 보냐면 네. 그 특정 아이템의 시장을 봐야 네.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카페를 하고 싶어. 네. 그 우리나라 카페에 카페 전문점만 888개 요 정도 되고 네. 요 음료가 한 100, 한 4, 50개 정도 이래서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네네. 얘네들을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죠. 특정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개수로 따지면 뭐 2등하는 빼고 1등이 뭐 백다방 그다음에 2등이 컴포즈 뭐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네. 여기서 한 20등 정도까지만 공정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그들의 평균 매출 왜냐하면 공정위 사이트에서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단기순이익이라든지 본사의 단기순이익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이제 최근 3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작년께 나와줘야 되는데 재작년께 나와요. 이게 좀 아쉬운 면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이템들은 급변하고 있는데 네. 이 재작년께 뭐가 필요가 있어? 작년께 필요하지. 그렇죠. 네.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3년 동안의 요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구나.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올라타도 되겠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아, 매출액이나 단기 수익이나 뭐 점포 확장 그 숫자나 패점 수나 이런 걸 보면서 그렇죠. 최근 3년치 추이를 보면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좀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요. 네. 그 탕후루라는 아이템이 대표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창업을 되게 만류하고 싶어 하시는 뉘앙스예요. 아직도 탕후루는 그래도 나 뭐 투자비가 뭐 너무 적게 들고 내가 손해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난 네. 창업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네. 어떤 말을 좀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네. 그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아이템이 뭐 지구상에서 다 없어질 것이냐? 네. 그건 아니죠. 다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상권이라든지 입지 선정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좀 안전하게 가려면 1등 브랜드를 만나라.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 봉구비어, 용구비어, 춘자비어, 말차살롱 등등 많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기어자들은. 그때 1+1법에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수십 개가 달라붙으면서 네. n분의 1이 돼서 아이템 자체가 동반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 봉구비어도 거의 사라지는 꼴이 됐고. 폭파됐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나마 살아남은 건 봉구비어예요. 가장 늦게 없어지는 거는 1등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만약 프랜차이즈 하겠다면 1등 브랜드를 찾고 네. 그리고 개인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탕후루의 속성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상권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 아이템을 볼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허청 사이트도 들어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과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네. 이왕이면 네. 하지 마라 말렸던 거고 근데 뭐 경쟁력이 굉장히 많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우려했던 것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강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템이 무너지는 건 이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못 먹게 하는데 아이가 너무 사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뿐인데 네네.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이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거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건데 네네네. 네. 반복 구매예요. 이 반복 구매는 뭐냐면 우리가 엄마가 해주셨던 것들 김치가 반복 구매가 되죠. 짜장면 네네. 반복 구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반복 구매가 가능할 것이냐로 아이템을 바라봐야 돼. 탕후루 이거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업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상권 선정 이런 것도 저희가 대화를 나눌 거지만 계약 순서 네. 또 권리 양수에 대한 또 네. 주의사항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보를 우리 네. 대표님께서 한번 그런 네.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근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네. 꼭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권리양도 양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절차잖아요.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네. 남자가 먼저 신랑 입장에서 들어왔어. 그 신부가 신부 입장하는데 그때 신랑을 보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거?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건물주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기존의 가게를 파는 사람과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게를 파는 사람이 양도인, 내가 가게를 사는 사람은 양수인인데 네. 이 사람과의 권리금 계약을 할 뿐이지 네. 딱 한 번 만나고 잔금할 때 만나면 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작 내가 네. 뭐 1년, 10년씩 해야 될, 상대해야 될 건물주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점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네. 그러면 건물주를 파악할 필요가 있네라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는 건물주를 만나고 권리양도 계약을 쓰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건물주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지 않고 파악하는 거. 보지 않고 파악하는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많은데 네. 첫 번째는 네.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저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일단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에요. 가게를 파는 사람에게 건물주를 보여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네. 건물주를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거절 당하겠죠. 네. 그때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네. 건물주는 진짜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소개해줬다는 거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못 만나니까 네. 내가 권리양도 양수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다 건물주의 성격이 다 나와요. 단서가 특약이 엄청나게 임대차. 붙어 있다거나 특약사항. 특약사항에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5% 최고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특약을 달아버려 그냥 아예 네. 1년에 5%씩 인상한다. 이거 굉장히 우리 건물주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독한 건물주예요. 네. 할 수 있다라고 네. 쓰는 사람은 그나마 약간 양반인 거고 한다. 올린다. 한다. 이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할 수는 있지만 네. 자 만약에 지금 월세가 300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5% 올라가면 네. 3, 5, 15, 15만 원 올라가면 315야. 이게 그럼 내후년은 얼마죠? 310에서 또 5%를 또 붙어야 네. 돼요. 이게 누진해서 붙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3, 4년 뒤에 가게 팔 때 못 팔아요. 그때 월세가 엄청 불어있거든요. 불어있으니까. 그럼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희 방송을 들은 사람은 네, 네,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임대차 계약서 봅시다. 봤는데 5%씩 올리는 거지. 그쵸. 내가 나중에 못 빠져나가요. 월세가 오르면 팔지도 못하지만 권리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연동이 돼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 양 좀 봅시다라고 하면 안 보여주지. 왜냐면 불리하잖아요.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특약 같은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여주세요. 특약 같은 걸 보고 싶다. 네, 보고 이렇게 싶다. 말씀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보고 내용도 보기 전에 네. 두꺼워 씨. 네. 이러면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네네. 건물주는 자기 건물주가 어떤 지식이 그렇게 많길래 혼자서 그 양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특약이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조항을 수십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겠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악독하고 악랄하고 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희가 추이를 보는 거죠. 또 그렇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력을 보는 거예요. 과거 네. 이력.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 사람은 언제 과거에 임차인과 엄청 빡세게 소송이 붙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한테 이기기 위해서 완벽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만들어놔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네네네. 여기서 더 팁을 드리면 네. 이게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